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를 깊이 있게 코드로 작성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워드프레스의 구조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설치했던 워드프레스의 폴더 경로 기억하시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MAMP 폴더에서 htdocs에서 여러분이 설치한 워드프레스 경로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폴더 들어가 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코드들을 다 이해하고 직접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폴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위주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폴더로 봐도 괜찮지만 우리가 나중에 직접 코드로 할 때 어느 부분을 수정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VS 코드로 다시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한 VS 코드를 실행해 주시고요. 폴더를 열면 되는데요. 폴더를 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왼쪽 윗부분에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오픈 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좀 전에 설치했던 이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왼쪽에 큰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폴더로 따지면 3개가 있는데요. WP 어드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어드민에 관련된 기능들을 담고 있는 코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파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그냥 어드민 폴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우리가 더 많이 작업하고 수정하고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WP 컨텐트라는 폴더입니다. 이 안에는 되게 세세하게 많은데요. 이 폴더 안에는 우리가 설치한 테마와 플러그인 그리고 미디어에 업로드한 파일들, 웹사이트 언어와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에 보여지는 부분을 담당하는 파일들을 담고 있는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은 WP include라는 폴더인데요. 이 부분은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워드프레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 폴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워드프레스의 동작을 위한 기능들로 코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라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한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수정할 일은 없을 거고요. 혹여나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폴더가 유실이 된다면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슈퍼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파일은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깊이 있게 공부할 때만 얘네들이 어떤 파일에 어떤 경로에 어떤 식으로 코드가 짜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직접 코드를 짤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폴더 바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게요. 나머지도 역시 건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건너뛰고요. wp-config 같은 경우는 핵심 워드프레스 파일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이 없어도 워드프레스가 동작하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define하고 값들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dbname이랑 dbuser, 패스워드, 호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설치할 때 입력했던 값들을 다 물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이 값이 다르게 입력된다라고 하면은 워드프레스 자체가 동작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define하고 wp debug라고 있습니다. 디버깅 작업이라고 함은 오류가 났을 때 어떤 부분이 오류가 났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PHP 코드가 뭐가 동작을 안 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얘를 false에서 true로 바꿔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코드 몇 줄로 다양한 옵션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추가를 해볼게요. 눈으로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포스트, 리비전 수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 이전에 글 페이지로 들어와서 보면요. 해당 글을 보게 되면 이 글에 대해서 오른쪽 하단 부분에 리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비전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수정을 하지 않는 과거의 글들이 만약에 수백 개가 쌓여 있다면 그런 것들에 다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게 해야 이 워드프레스 어드민 페이지의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저 부분에 대한 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fine 해주고요. 이 안에 wp post revisions라고 해주고요. 이 뒤에 수치를 뭐 3 또는 2로 하게 되면 2개까지만 저장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지통 비우는 날짜 기준 정하기 뭐 이럴 수 있겠죠. define
empty trash days라고 해놓고 뒤에 수치를 30으로 하게 되면 30일을 지나면 휴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뭐 15로 하든지 7 이렇게 하면 7일 이내에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 외에도 업로드하는 파일의 용량을 늘리거나 캐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안을 강화하는 코드 몇 줄이나 아니면 나중에 도메인 변경할 때 URL을 다시 재정의할 때 사용하는 기능 등의 다양한 것들을 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자주 바꾸거나 코딩을 엄청 길게 오랫동안 하는 그런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구나 정도로만 지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다시 WP 컨텐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랭귀지라는 폴더는 사이트 언어에 대한 폴더입니다. 다국어 지원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번역 파일을 추가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국어 지원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플러그인스 폴더인데요. 어드민에 들어와서 이 설치한 플러그인들이 있죠. 이 파일들을 담고 있는 경로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스를 보게 되면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이라던가 SEO 팩 아니면 구글 사이트 킷, 허밍버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인스타 피드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이 플러그인을 만든 제작자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드민 관련된 코드들 그리고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뭐 다양한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특정 플러그인의 파일을 수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에 적용은 되지만 만약에 해당 플러그인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파일이 덮어 씌워져서 여러분들이 공들여 작업한 게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자체의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테마 역시 우리가 어드민에서 외모의 테마 있죠. 이 안에 담겨있는 파일들을 담고 있는데 현재는 슈퍼노멀이라는 테마를 제외하고는 다 삭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테마 안에는 슈퍼노멀이라는 폴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SS, 이미지, JS, SAS, SVG 그 외에는 다양한 PHP 폴더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폴더 하나하나 들어가서 뭐가 뭐고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 따라서 좀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폴더 단위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폴더 구조는 워드프레스 테마를 만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작성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렇게 작성하진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제가 작업한 이 구조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구조로 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쉽고 여러분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도 더 쉬울 거예요. 우선 CSS 폴더를 보시면 지금 swiper.min.css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웹사이트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CSS는 이 하단에 쭉 내려보면 이렇게 style.css라고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수 있는 CSS만 이 안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뭐 홈 데코 01, 02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웹사이트를 꾸밀 때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런 요소나 아니면 이렇게 현재 글 없습니다에 뜨는 empty 이미지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픽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굳이 어드민의 미디어에 올려서 거기에 URL을 불러오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테마 경로 안에 집어넣어서 정적인 이미지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폴더에 넣고 나서 이 폴더에 있는 이 URL을 PHP 코드에 어떻게 불러온지도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JS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커스텀 JS가 있고요. jQuery, 그 다음에 스와이퍼인데 jQue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jQuery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러온 거고요. 스와이퍼 같은 경우는 스와이퍼 슬라이더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불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ustom.js를 한번 눌러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쭉 들어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된 문법을 보시면 jQuery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절대 건들 일 없을 것 같다 하셔도 이게 뭐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SAS 폴더입니다. 이 SAS 폴더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SCSS 파일을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웹사이트의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 챕터의 파일 구화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VG 폴더인데요. 이 부분 역시 이미지 폴더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들어간 요소 중에 이런 아이콘이 있죠. 코드로도 물론 이렇게 햄버거 아이콘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온 이 X나 이런 화살표, UI에 사용되는 벡터 아이콘 그래픽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SVG 폴더들이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은 404 PHP라던가 카테고리 PHP, 푸터 PHP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폴더 아래에는 업그레이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그레이드 폴더는 워드프레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동안에 워드프레스에서 생성되는 임시 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따로 건드릴 필요 없는 폴더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은 업로드 폴더입니다. 이 업로드 폴더는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업로드한 파일들,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설정의 미디어에서 이 부분이죠. 파일 업로드할 때 월해 기준, 이런 속성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업로드한 날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폴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폴더 내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이 변경된다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영역에는 경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해서 X박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index.php인데요. 이 부분은 건들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활용하는 이 테마 안에 이런 PHP 코드들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물론 살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코딩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당장은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